오늘은 106쪽 여러가지 함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함수는 함수의 종류를 이야기를 하겠죠. 자, 함수의 종류의 첫 번째 1대1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함수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정의를 했을 때 정의역 x의 서로 다른 두 원수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 자, 정의역 x1과 x2가 다르면 극에 대항하는 함수값 fx1과 fx2도 다르다가 성립할 때 이 함수를 뭐라 한다?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라는 거죠. 자, 1대1 함수는 자,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도 서로 다른 겁니다. 즉, 한 놈이 한쪽으로만 가는 거겠죠. 자, 이러한 1대1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이 있겠죠. 자, 특징은 어떤 거냐면요. 자, 1대1 함수는 정의역의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응하는 공역의 원소가 항상 서로 달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1대1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치역의 각 원소에 대하여 x축에 평행한 직선 y는 k에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라는 거죠. 자, 1대1 함수의 특징은요. x축에 평행한 직선 y는 k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함수를 우리가 구분할 때 함수인지 아닌지 알아볼 때는 어떻게 y축에 평행한 직선과 함수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났었죠. 자, 1대1 함수는 됩니다. 그죠? 함수의 종류니까요. 자, x에 평행한 직선 y는 k를 꺼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껐을 때 함수의 그래프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나면 우리 이걸 1대1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겠죠. 자, 1대1 함수입니다. 자, 설명을 봅시다. 자, 첫 번째 함수 1은 A로 2는 B로 3은 C로 해서 자, X의 원소가 다르면 극에 대한 함수값도 다르죠. 그러므로 뭐가 된다? 1대1 함수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1은 B로 2는 A로 3은 C로 가니까 각의 X의 즉 정의역의 원소가 다를 때 극에 대한 함수값 치역도 다르죠. 그래서 1대1 함수가 됩니다. 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1은 A로 2는 A로 3은 C로 갔는데 자, 여기서 1과 2를 봅시다. 자, 1도 A, 2도 A입니다. 그죠? 자, 정의역의 원소는 다르지만 그 놈의 함수값은 같으니까 1대1 함수가 아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1대1 함수를 비교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1대1 대응입니다. 두 번째는 1대1 대응. 자, 함수가 있는데요. 일단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라는 거죠. 자, 예를 기호를 쓰면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요거는 뭐죠? 1대1 함수가 되죠. 그리고 치역입니다. 치역, 그죠? x의 원소 fx 함수값이죠.를 모아놓은 게 치역입니다. 그놈과 뭐가 같다? 공역이 같다. 치역과 공역이 같다. 자, 그럼 1대1 대응은 첫 번째 1대1 함수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1대1 함수가. 요것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우리 뭐라고 한다?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1대1 대응의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지역의 각 원소에 대해서 자, y는 k, 자, 직선 x축에 평행한 직선과 교점이 뭐 한 개,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 몇 개? 한 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합니다. 요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가 되지만 1대1 함수로 해서 모두 1대1 대응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얘를 집합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전체 집합을 함수라고 봤을 때 자, 얘보다 더 큰 게 또 뭐가 있죠? 대응이 있겠죠. 대응. 자, 대응 중에 특별한 경우가 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부분 집합에 1대1 함수가 있고요. 자, 1대1 함수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 1대1 대응이 있다는 거죠. 자, 1대1 함수 중에서도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만 우리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설명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해봅시다. 자, 옆에 있는 우리 뭘 보면, 자, 함수를 보면요. 1은 B로, 2는 A로, 3은 C로 가니까, 자, 뭐가? 정의역의 원소가 다를 때 각각의 함수값도 다르니까 1대1 함수가 되죠. 그리고 공역에 있는 A, B, C가 전체가 치역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공역과 치역도 같으니까 얘를 우리 뭐라 한다? 1대1 대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대1 대형에서 우리가 보면 자, 뭐와 공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대1 함수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뭐가 된다? 1대1 대형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보면요.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그래프의 판별이라고 있는데, 자, 방법 1과 방법 2가 있습니다. 자, 방법 1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방법 2가 훨씬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자?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꺼봅니다. 그럼 교점 몇 개? 한 개 나오겠죠. 1대1 뭐가 됩니다?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1대1 함수는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니까 얘는 자, 아무 말이 없으면 공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치역도 보니까 치역은 뭐야? 이 함수의 그래프의 이게 치역이 되겠죠. 치역도 어떻게 전체인 공역과 다 같죠. 그래서 얘는 1대1 대형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공역은 뭔데?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뭐만 된다? 양수만 되겠죠.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으므로 1대1 대형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 그냥 우리가 보셔도 자, X축에 평행한 직선 껐더니 교점이 몇 개 나왔어? 두 개 나왔잖아요. 그럼 1대1 함수가 아니죠.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1대1 대형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1대1 대형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는요. 정의역의 각 원수 X에 대해서 그 자신 X가 대응한다니까 뭐도? 함수값도 X가 된다. 지 자신을 였을 때 그놈의 함수값도 뭐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얘기죠. 즉 fx랑 x랑 같을 때 이 함수를 우리 무슨 함수? 항등함수라고 한다. 즉 1을 집어넣으면 1로, 2를 집어넣으면 2로, 3을 집어넣으면 3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보통 우리 항등함수는 무슨 함수가 된다? 1대1 대응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정의의 원소가 1, 2, 3입니다. 그죠? 그리고 공역의 원소도 1, 2, 3이야.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요. 1은 어디로? 1, 2는 2로, 3은 3으로 가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것을 우리 뭐라 한다? 항등함수라고 한다. 자, 이러한 항등함수 그리고 항등함수를 구분할 때는 우리가 자, 여기에 있는 뭐야? 정의역의 원소와 뭐 공역의 원소 완전히 일치하겠죠. 그리고 뭐도 치역도 그대로 온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항등함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함수입니다. 자, 네 번째 함수는 상수함수입니다. 자, 상수함수.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공역의 y의 단 하나의 원소에 뭐 할 때? 대응할 때, 즉 fx의 값이 항상 c가 된다. 상수값이 된다. 그럴 때 우리 얘를 뭐라 한다? 상수함수랍니다. 자, 상수함수의 특징은요. 치역의 원소가 몇 개다? 한 개입니다. 치역의 원소가 몇 개? 한 개. 치역의 원소가 한 개입니다. 그죠? 자, 즉 x의 모든 원소에 대응하는 뭐 함수값이 공역에 하나에 집중되는 거죠. 하나에 집중. 하나로만 다 간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얘를 뭐라 한다? 상수함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수함수. 자, 우리 보시면요. 이제 함수의
종류가 되겠죠. 자, 우리가 배운 겁니다. 함수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 1대1 함수, 1대1 함수. 두 번째는 1대1 대응, 1대1 대응. 세 번째는 항등함수, 항등함수. 네 번째는 상수함수가 있습니다. 상수함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비교하는 것 아셔야 되겠죠.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요것도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자, 요것도 우리가 비교를 해서 어떤 게 항등함수가 어떤 게 상수함수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 한번 볼까요?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자, 항등함수의 그래프는요, 어떻게 됩니까? 항상 y는 x, y는 x가 대표적인 항등함수입니다. 그죠? 왜? 지 자신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상수함수는요, 자, 이렇게 x축에 평행한 뭐가 된다?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의 그래프의 특징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함수의 개수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죠. 자, 정의의 원소가 몇 개? n개, 공역도 m개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면 x1이 대응할 수 있는 값들은 몇 개야? m개 되잖아요. x2도 m개, x3도 m개, xn도 m개 되니까 이 m개를 곱한 값이 몇 개? n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 m의 n제곱, 즉 공역의 원소가 및 그리고 정의역의 원소가 지수가 되는 놈이 함수의 개수가 될 겁니다. 자, 1대1 함수는 x1이 만약에 여기 있는 n개 다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x2는 여기에 적용된 거에서 한 개를 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m 곱하기 m-1 곱하기 m-2에서 어디까지? n개까지만 우리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n개까지만. 그래서 n 빼기 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n 빼기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m 원래 여기에 m 빼기 n 빼기 1을 뭐 갈로를 풀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대1 대응은요. 뭐의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그리고 1대1 함수가 되어야 되고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m개부터 시작해서 공역의 개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까지 다 곱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상수함수는요. 한 곳에만 모두 집중되니까 뭐와 같다? 공역의 개수와 같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